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화계 저희 프로그램에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 옆에 자리를 지켜준 든든한 친구 두 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명주 군과 그리고 스미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기 전에 제 이름은 허위식입니다. 제 이름을 까먹을 뻔했어. 그래, 네 이름도 얘기를 해야지. 그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까먹을 뻔했어. 우리의 존재를 좀 남기자고. 자, 이제 우리가 무슨 스타크래프트 2의 어두운 목소리 이런 것도 아니고 어두워. 자,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영화는 보이후드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찍은 영화예요. 17년 동안 똑같은 배우들에게 연기를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한 소년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입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글쎄요, 한 소년이 이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고 또다시 이혼하게 되고 새롭게 또 가정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결국 대학에 가는 스토리? 대학에 간다고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나? 글쎄 이거 해, 막 스포일러까지 날려. 모르겠어. 그냥 상관없어. 사실 스토리가 막 극적이고 스토리 자체에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줄거리입니다. 자, 보이후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오늘도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감독인가요? 제가 이번에는 조사를 덜 했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 내보내기 때문에 필터가 거의 없다는 점.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딱 그 작품이 대표작이에요. 비포 선라이즈부터 시작해서 하는 비포 시리즈랑 그리고 스크로브락이라든가 아니면은 버니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라든가 그 나의 오존 헬스 그런 작품들이 이제 대표작인데 개인적으로는 비포 시리즈 괜찮게 봤었는데 이거 보이후드의 원인 제공한 영화? 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 이게 또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3개짜리 시리즈인데 그걸 갖다가 압축해서 보이후드를 구상하지 않았을까. 비포 시리즈를 만들면서 그걸 구상을 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비포 시리즈에 나오는 그 에다노크가 이 영화에서도 아버지 역으로 나오잖아. 네. 비포 트릴로지랑 이 보이후드랑 겹쳐서 보면은 재밌지. 그 아버지가 재혼한 가정도 맞아. 나오고 나중에 이거잖아. 맞아. 새엄마와의 스토리라고 보면 재밌잖아 이게. 껴맞춰서 여기랑? 비포 트릴로지. 참 좋은 거 얘기해준다 아주 그냥. 아유. 비포 선셋에서도 자기 막 가정적으로 되게 불행하고 아내하고 되게 불화를 일으키고 있고 나 차라리 좀 이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게 맞아. 뭐 보이후드 얘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사이사이마다 바람 폈다가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재미로 웃자고 한 얘기였어요. 네. 그리고 링클레이터 감독 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영화에 관심을 가게 된 계기는 스코시지의 분노의 주먹, 그러니까 레이징 불이라는 그 복싱 영화 있거든요.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한 그걸 보고서 좀 각인이 돼가지고 영화 감독이 되기로 좀 마음을 먹었다고. 근데 그 영화의 인상을 받은 감독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폴 토마스 앤더슨 같은 경우도 이 분노의 주먹 보고서 나는 영화 감독 돼야겠다 이런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좀 재밌더라고요. 보면 안 되겠네. 우리도 막 영화 감독 하기도 깝칠 수 있잖아. 나는 봤는데 막 그렇게까지 막 큰 감흥을 받지는 않았었어. 그래? 아무래도 그 시절에 이제 라이브로 보는 거다. 그리고 이게 흑백 영화거든. 그 시절에 맞지 않게 이게 70 몇 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거의 다 컬러일 때 그냥 흑백으로 나온 거거든.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는 영화에서도 스콜세지랑 이제 같이 나오는데 내용이 뭐 35mm짜리 뭐 필름과 디지털화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제 정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링클레어가 얘기를 하지. 보이후드 찍을 때도 35mm로 맨 처음에 찍었다가 점점 와서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촬영해서 상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소식이가 잘 짚어낸 게 뭐냐면은 그렇게 35mm짜리로 이제 찍다가 상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지만 그 12년 동안에 쭉 지켜온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보는 거지. 디지털화 거의 다 이제 되는 시점에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그렇게 이제 장인 정신처럼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높이 살만한 거지. 그리고 중간에 영화 무산될 걱정도 사실 많이 하고 이랬다는데 그치.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하게 됐다고. 그리고 감독이 그 에다노크한테 만약에 이거 찍다가 도중에 내가 죽으면은 네가 찍으라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대. 굉장한 열정이구만. 나는 개인적으로 필모그래피 중에 비포 시리즈 이거 참 좋아해요. 맨 처음이 비포 선라이즈 할 때 난 둘의 만남이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너무 애절하고. 그리고
남녀 주인공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뻐. 줄리 델피하고 이제 에단 호크.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은 진짜 절정의 남녀들이 만나서 막 슬픈 이야기잖아. 뭔가 그런 느낌? 정말 절정의 남녀들이 만나서 진짜 좋을 때 딱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대사 하나하나 하는 것도 그때 당시랑 다르게 좀 대사를 많이 하면서 의식의 흐름대로 지나가는 영화 진행이라 굉장히 독특했고 보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리고 밤새면서 얘기하는데도 내가 저 상황이라도 피곤하지 않았을 것 같아. 처음에 에단 호크가 줄리 델피에게 작업 거는 것도 재밌잖아. 뭐 나랑 여기서 내리지 않겠냐고. 뭐 봐서 미친놈 같으면 그냥 타고 다시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꼬시잖아. 맞아.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작품이 이제 비포 선셋이었죠. 그때도 맨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계속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차 타면서 얘기하고 뭐 배 타면서 iya기하고 근데 아니 저 이야기를 언제 다 외우고 동선까지 다 맞췄을 텐데 와 정말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리뷰가 완전 호불호가 갈리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로맨스를 이어간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은 매니악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 그걸 갖다가 이제 심도 깊게 보는 사람들은 재밌게 보는데 딴 사람들은 거의 지루해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좀 있지. 저번에 얘기했던 우리 형처럼 이제 집어 던지지 뭔가를 나.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얘기가 잘 이렇게 계속 오가잖아. 이게 처음이라서 그래. 점점 가면 갈수록 얘기하다 보면 싸워. 근데 이거랑 이제 조금 내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지만 이게 나중에는 영감을 준 게 1990년대에서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우연을 가장한 만남 이제 소재들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서 이제 물론 일본은 따로 원작이 있는 영화지만 냉정과 열정 사이라든가 아니면 세렌디피티라는 영화를 통하면은 우연을 통한 그런 만남들이 갑자기 소재로 많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지. 그 원인 제공이 난 이런 시리즈라고 봐, 링클레인 감독. 특히는 비포 선셋에서 그 마지막 장면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기타 치는 거.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데 정말 매력 넘치더라고. 뭔가 귀엽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러웠어 진짜. 외국에서는 기타 치면은 다 성공하는 것 같아. 그래? 지금 비긴 어게인에서도 싱어송라이터가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원스 같은 경우가 아주 최절정이지 그냥 들으면서 비긴 어게인은 난 별로였어. 노래는 괜찮잖아요. 그래도 그러고 보면 리차드 링클레이터 영화 중에 스쿨 오브 락도 기타를 치고 성공했던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연출력보다도 잭 블랙이 하드 캐리한 거지. 하드 캐리한 거지. 학교에서 애들 앞에서 수업하면서 온갖 지랄 다 하잖아. 막 징징징 막 이러다가. 아 맞다. 오늘 일자 시점으로 공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하더라. 그게 뭐지? 그 디그네이션이었나? 내가 잘 터네이셔스 D인가? 티네이셔스 D인가? 맞아. 공연하는데 사람들이 장난 아니게 락앤롤 막 하면서 막 또 뛰어가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 개인적으로 잭 블랙 엄청 좋아하는데 영화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뮤지션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자기 본업을 영화 배우보다는 뮤지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원래는 밴드가 먼저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비포 시리즈 가장 최근작인 미드나잇 그거는 좀 절정으로 치닫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랑이 결국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중간에 이렇게 됐다가 좀 결혼해서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된다. 특히 대화 내용 중에 나는 뭐 바람을 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다가 또 막 부부싸움 하는데 와 여기서 이제 이혼하고 이 영화 끝나는구나 싶었는데 또 마무리에 이제 다시 다가가면서 막 뭐지 처음 만난 것처럼 얘기하면서 어떻게 또 남자가 잘 구슬려서 풀려고 한단 말이야.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사랑의 일부분이구나 싶기도 하고. 에단 호크가 영화를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혼란이 왔나 봐. 왜? 왔다리 갔다리? 아니 그냥 보이우드랑 그런 걸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바람 폈다 다시 가정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에 혼란이 오나 봐. 그 영화 연기 내에서. 나는 사실 비포 미드나잇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사실 그저 그랬어. 왜냐면은 영화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 비포 선라이즈 선셋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던 애들이 결혼하고 나서 생활에 찌들고 서로 함께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다. 이게 현실이다. 이거 딱 보여주는 거잖아. 너무 좀 뻔한 얘기 같아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불륜으로 갖다가 미화시키는 경우도 있는 뭐를? 이거를 미드나잇 같은 경우에는 아름답게 막 표현하는 것 같다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다음에도 시리즈가 나올 건가? 근데 또 찍을까? 3번이나 했는데. 아니야 마지막이야. 그게 이게 미드나잇이 마지막이야? 자기가 딱 손 긋던데. 미드나잇이 딱 마지막이라고 3부작 딱 찍었는데
나는 처음에는 선셋에서 끝낼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음. 미드나잇까지 나오니까 또 찍었지? 그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 하긴 한 번 더 찍으면 근데 중년 부부의 사랑 이런 것도 있지 않나? 비포 미드나잇에서 이미 좀 다 넣었다고 보이네. 하긴 걔네는 이미 중년이야. 40대니까. 하긴. 그러면 리사 링크레이터 전작 중에 또 언급할 만한 게 있다면? 버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버니? 실제 사건을 갖다가 이제 또 이제 잭 블랙이 나오는데 잭 블랙 나오는 영화에서 그거는 평단에도 괜찮았고 나도 그냥 보통적으로 잘 봤던 영화인데 어떤 내용인데? 한 남자가 이제 그 마을에 들어오는데 되게 착한 남자야 막 마을에 있는 행사란 행사는 다 참여하고 다정한 이유? 그렇게 이제 가다가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거든. 근데 마을 사람들이 변호를 나서가지고 이 사람 범이 아니라고 왜 죄를 얘한테 씌우냐고 그럴 정도로 이제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뭔가를 비꼬는 듯 하면서 그게 웃음을 유발하는 잭 블랙이 정색하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그 유머를 이제 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나는 괜찮게 봤었거든. 이게 나중에 반전까지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반전도 있는 영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그냥 심심하시면은 킬링타임용으로 봐도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버니? 이 감독의 대표작은 슬래커를 이제 꼽아야 되는데 슬래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제 같은데 출품했다가 다 거부당하다가 진짜? 어떻게 이제 잘 뚫어가지고 선댄스 영화제에서 출품된 다음에 그 다음에 풀려가지고 이게 대표작이 된 케이스인데 거기서 이제 보헤미안들 어떤 삶이나 이런 걸 좀 보여주면서 많이 미화해주는 뭐 이런 게 좀 있었지. 보헤미안들을 저번 주에 거기서 되게 수다스러워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이 감독은 특징 자체가 대화가 많고 사람들이 수다스럽고 말 짓거림 속에서 그냥 그걸 보여주는 이런 게 많아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썬댄스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독립영화제라고 보면 돼. 그냥 세계적인 이제 최고 수준의 이제 독립영화제라고 보면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게 또 저번 주에도 내가 역설했듯이 기반을 다지고 들어갔다는 거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들어간 거니까. 나는 리처 링클레이터 감독 영화 중에 이번에 보이후드랑 그리고 비포 시리즈랑 이제 스크로브락을 봐서 나머지는 안 봤는데 스크로브락은 이 사람 필모그래피에 굉장히 좀 독특한 작품이 아닌가. 맞아. 굉장히 의외인 것 같아. 색깔 자체가 안 맞지. 딱 보면은 이게 뭐지? 의외인데?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개봉했을 때는 흥행했던 편이지. 외국 나도 영화 중에서 무지하게 재밌게 본 영화 중 하나. 미국에서도 흥행 많았었어. 영화 스타일 자체는 좀 기존에 만든 작품과 좀 차이가 있는데 거기 말하는 어떤 논조라든가 거기서 말하는 정서 이런 건 좀 락바 이런 정서잖아. 마이너 정서 좀 이런 거는 이 감독이 예전부터 좀 해오던 그런 거긴 해. 감독이 뭐 연출을 했다고 그래도 거의 7~80%가 잭 블랙의 애드리브였대. 그 정도였으니까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보이우드에서 아버지로 나온 에다노크가 사실은 스크로브락의 잭 블랙하고 똑같은 종자잖아. 그렇게 볼 수 있네. 비틀즈 바에다가. 되게 눈치 없고 이거 락 진짜 최고라고 막 들어보라고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된다고 막. 락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 감독이. 그때 스크로브락 광고할 때 아직도 기억 남는 게 그때 당시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개봉했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치고 1등한 작품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 예수님을 이겼어? 잭 블랙이 예수님을 이겼어? 약간 이런 느낌. 아유 내가 이번에 엑소더스 보고 왔지만 진짜 그런 거 다른 거 이제는 좀 식상해 내가 성경? 봤을 때. 난 신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좀 성경은 뭐 나중에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역시 최고봉은 배너가 아닌가? 배너. 역시 배너가 아닌가? 배너만한 작품이 없지. 전차 경기 진짜 짱이지. 배너만한 다른 3초포로 빠졌다. 보통 이제 컴퓨터로 영화 볼 때 좀 배속 높여서 보거든. 근데 그 장면은 너무 인상적이라서 그냥 정배속으로 봤어. 그거 다 그냥 실제 촬영이잖아. CG 같은 게 없이. 맞아. 대단한 것 같아 진짜. 50몇 년도 작품인데 그 작품들 다른 거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세련되고 말도 안 되지 진짜. 자 그렇다면은 보이우드 영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12년간 매년 일주일가량씩 촬영을 한 영화인데 사실 이런 시도는 영화계에서 그렇게 유일한 방식은 아니었어요. 마이클 애티드 감독의 세븐업 시리즈 7년마다 한 번씩 동일한 인물의 삶을 촬영해서 작품을 발표했던 다큐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2012년에 56업이라고 50여 년째 계속 찍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1994년에 푸프 드림스라는 영화가 있었고 2012년에는 에브리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의 전작인 비포 시리즈가 있겠네요. 이 영화 촬영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촬영 방식은 뭐 일단은 이제 진행자가 얘기를 한 거와 같이 그렇게 이제 한 게 맞는데 필름량으로 봤을 때는 45일간 촬영을 한 게 맞대. 12년간 약 45일간인데 근데 이제 5년인가 10년이면 강상도 번한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이제 변하는 것처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35mm에서 디지털화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한다는 게 일단 애들도 애들 자체라든가 아니면 배우들하고 일단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 금정적으로. 그게 법에 걸리기 때문에 뭐 7년간 이상 하면은 그게 뭐 법에 걸린대. 그러고서는 서로의 이제 신뢰를 쌓으면서 이제 간 영화기 때문에 의리로 간 거지. 그렇지. 완전 의리로 간 거지 그냥. 그리고 이제 마무 의리까지 할 때에도 이제 조금 이제 아쉬움이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배우 자소서 쓸 때 좀 신뢰 좀 가겠다. 나는 계약 안 하고도 12년간 일할 수 있어요. 글쎄,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걔가 계속 배우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좀 중간에 좀 뭐 다른 거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의리로 찍어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감독하고 차차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금전적인 부분도 아 그리고 이번에 타임즈에서 선정한 올해 영화 중에서 보이우드가 2위 차지했어. 1위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었고 그리고 조금 신뢰가 안 가는 게 3위가 레고 무비였어. 레고 무비? 안 봐서 그거는 뭐 어떻게 평? 레고로 만화를 만든 거야. 5위가 루시였고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루시? 보이우드가 이제 2위까지 할 정도면은 애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아카데미 오스카에서 이제 각본상하고 작품상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고 보이우드가 최소한 상 하나는 받지 않을까. 이게 아주 유력해. 그 다음 배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페르소나죠? 에단 호크 어땠나요? 에단 호크 뭐 재밌는 연기했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에단 호크 캐릭터가 이 영화 내에서 약간 허무맹랑한 이런 사람이잖아. 좀 아버지로서 뭐 재밌고 이러긴 한데 책임감 이런 게 상당히 결여돼. 그런 약간 가벼우면서도 뭐 쓸만한 역할 이런 걸 잘 한 것 같아. 나는 정원이랑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워낙 유명한 이제 배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섹시하다 멋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 야 멋있게 늙었다 그러면서는 얘기는 해. 근데 흥행한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쭉 봤지만 비포 시리즈도 그렇게 흥행한 게 아니야. 맞아. 그냥 어느 정도만 그냥 유수의 팬들만 이제 본 거고 그렇지. 다른 거에 있어서 이제 조연이라든가 그런 거 나왔을 때도 별로 못 떴어. 죽은 시인의 사회. 그거 하나는 학생으로 나왔지. 학생으로 나왔을 때는 평단에 좋은 평가를 받아도 우리나라에서는 흥행 배우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었지. 근데 영화 많이 보면은 많이 보여서 사실 그 카타카에서도 주인공으로 나오잖아. 그런데도 흥행을 못했어. 난 여기서 또 댓글 걸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버지상이 참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이혼은 했지만 생일날 아버들이랑 캠핑을 가서 내과에서 빨개 벗고 놀고 막 캠핑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베스트로 딱 만들었고 CD를 딱 주고 사실 이게 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CD 받고 막 이러고 그런 거는 아들 입장에서 좀 뭐야 구닥다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은 알잖아. 아버지의 그 마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차는 안 줘. 맞아 차는 안 주네. 냉정하구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아버지가 애보다 더 어려 보이지. 그리고 딸한테 피임 방법 얘기해 줄 때 이거는 좀 서양이랑 우리나라랑 확실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완전 차이가 나지. 나는 이건 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맞아. 들거든. 그건 맞아. 나도 그거는 동감해. 그러니까 잠깐 그거 그냥 서로 얼굴 붉히고 좀 부끄럽고 이걸로 그냥 끝이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선 밤만 늦게 와도 뭐라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금기시돼서 얘기를 안 하잖아 은유적으로. 피임 무슨 어떻게 자식 부모한테 피임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나라가 좀 폐쇄적 문화라서 그래. 내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부터가 일단
지금보다 훨씬 폐쇄적이고 자유연애나 뭐 혼전 섹스 이런 거에 대해 엄격한 사회였던 데다가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잖아. 뭐 우리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시대가 달라지면서 달라진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식들에게 성교육하고 이런 게 스스로도 좀 미숙하고 좀 어색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미국이나 뭐 서양 서부 쪽은 좀 다를 수 있겠지. 그 외에 에단 호크 말고 다른 배우들에 대해서 뭐 인상 깊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감독 딸이 나왔다는 거? 아 감독 딸도 감독 딸이 이제 사만다 누나 역할로 나오고. 아니 나는 무슨 노예 같아. 그냥 딸이 나온 게 의무적으로 야 너 그냥 무료로 출연해. 그러고서 물론 용돈은 줬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하잖아. 딸이 한 3년쯤 찍었을 때 아 이거 때려치면 안 되냐고 아, 나 진짜? 좋은 걸로 처리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막 아 어렸을 때잖아 3년이면 그치 오. 얘가 주인공하고 나이 같거든 94년생 그러니까 한 10살 이럴 때지 너 이제 하기 싫다고 막 죽은 걸로 해달라고 그리고 어머니 역할도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배우가 예전에 공포영화 나온 거 본 적이 있는데 네. 90년대쯤에 뭐였더라? 제목이 나도 제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나도 잠깐 봤었던 것 같아. 필모그래피 쪽에서. 근데 그분도 이름이 어떻게 됐었더라? 내가 잠깐 까먹었어. 패트리시아. 패트리샤 아케이드 그 사람도 조연으로 많이 나왔었던 걸로 나는 기억해. 뭐 TV 드라마 같은 데도 나오고. 드라마 이런 거에 양력이 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다 아는 배우긴 한가 봐. 우리 뭐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에미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에서도 많이 두각 나타났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단역보다도 조연. 거의 한 3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을 가진 영화인데 우린 다 영화를 극장에서 봤죠. 근데 이 영화 보고 나서의 인상이 어땠는지 짤막하게 얘기하자면 짤막하게? 글쎄 나는 니네들을 갖다가 이제 예매권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감사합니다. 일단은 효식이가 진행자가 나한테 보이후드 보고 싶다고 그랬을 때 나 솔직히 이제부터는 완전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딱 보자고 했을 때 정훈이랑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얘네도 이건 아닌데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내 생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부산 가서 이걸 갖다가 이제 예매를 했었어 한 번을. 근데 이게 너무 러닝 타임이 긴 거야. 165분짜리고 나는 차라리 90분짜리를 여러 편 볼지언정 저거는 그냥 마음 잡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맞아. 그래서 혼자서 봤어 나중에 이제 개봉을 해서는 이제 혼자서 봤는데 사람들도 별로 없어. 근데 또 오늘도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여자 2명이 있었는데 좌석에 어깨가 들썩들썩해. 그리고 뭔가 그랬더니 울고 있더라. 진짜?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을 했지. 나는 그때 조조로 갔는데 어느 장면 보고 온 거야? 몰라 마지막에 또 울어. 아마 그 장면일 것 같은데. 뭐? 그 어머니가 이제 맞아. 한탄하는 나한테 제약 가는 거. 맞아. 그래? 맞아. 그 장면 말고는 울만한 장면은 내 생각에 없지 않을까. 나는 너무 잔잔해가지고 그냥 보다가 진짜 졸려 죽겠다. 이거 언제 끝나나 막 그러면서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6살 때부터 해서 18살까지 이야기라고는 이제 줄거리에서 얘기를 해주지만 물론 이제 내가 사회복지도 조금 배웠지만 그때가 이제 뭐 성격이라든가 그런 게 다듬어지는 관계란 말이야. 그때쯤 뭐 사춘기도 겪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를 내가 너무 알아서 그런가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거야. 그냥 그러고서는 보다가 사람들이 진짜 지루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리뷰 같은데 보면은 막 극찬을 하는 거야. 막 야 이거는 정말 한 번쯤은 꼭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추대를 하는데 나는 거기에다가 완전 반기를 들었지. 보면서 차라리 비포 시리즈가 낫지. 그렇게 말로 잘 풀어내는 게 낫지. 나는 이거는 니네들 보여주면서도 내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단 말이야 나는. 얘네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은 얘네들이 나한테 물론 명재야 잘 봤어 하고서는 이제 문자를 보내오겠지만 속으로는 얘가 이거 너무 후회스러운데 막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야. 나는 이거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 물론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오즈 야스히로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찍은 영화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가족 영화거든. 가족 영화인데 다다미 쇼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드라마 보시면은 많이 아실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면은 밥상 같은 거 차려놓고 앉아서 좌식으로 갖다가 밥을 먹잖아. 맞아. 그게 그게 다다미 쇼트라고 그 일본 영화에서.
그것만 찍어주고 가족 이야기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일상적으로 뭐 해서 뭐 어땠니? 뭐 이제 안부 묻고. 근데 그게 너무 평범하잖아. 일상적이잖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야 정말 잘 다뤘다. 작품 정말 막 작품성 있다. 막 박수를 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 하는데 일상적인 얘기도 물론 좀 공감이 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으면은 내가 할 말이 없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 먼저 깔고 가자면은 한 별점 3개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는. 뭐 촬영하는 기법이라든가 그 수고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료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가 엄청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겠으나 우리 형한테 물어봤지만 형 보이우드 한번 볼래? 그러다가 나한테 그냥 엿을 먹으라고 난리더라고. 그냥 나한테 엿 먹어 이 새끼 하고 내가 이걸 왜 봐! 그러고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지루할 거라는 그 예상이 딱 되는 거야. 그리고 나도 봤지만 이거는 조금 추천하기에는 165분이라는 시간이 물론 45일간 뭐 12년간 해서 45일 찍었지만 조금 더 압축을 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지. 나는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았나. 나는 솔직히 좀 호평가보다는 비난 쪽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호평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걸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좀 그냥 한 번쯤 보면은 괜찮지만 보고 나서 조금 찜찜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스미스는 이 영화의 인상이 어땠는지. 내가 이거 하자고 했으니까 나는 뭐 재밌게 봤으니까 이거 하자고 했지. 사실. 얘랑 나랑 오늘은 반대 대립구도 완전히. 나는 사실 2014년 영화들이 다 신망 수준이라고 생각해. 나는 사실 인터스텔라, 나를 찾아줘 맞아. 다 거품이라고 생각해. 나보다 더 비난론자야 비난론자는. 그러니까 나는 사실 2014년 되게 기대 많이 했어. 그 노아, 이 데런 아로노프스키, 코엔 형제도 오랜만에 하나 내고. 그치. 인사이드리. 트랜스포머도 나왔고. 뭐 그런 건 잘 안 보니까 원래. 그리고 뭐 웨스 앤더슨,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인터스텔라, 크리스토퍼 놀란이 거대한 ASF대인데 이건 2014년 진짜 젊고 한창 핫이슈에 많이 오르는 감독들이 영화 자기 대작들 한 편씩 쓰는 이런 해였는데 뭐 나를 찾으러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 핀처도 있고 근데 내 생각에 내 기대를 만족시켜준 작품들은 거의 몇 개 없거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재밌게 봤어. 그리고 인사이드 레인도 괜찮았었는데 올해 영화도 딱 꼽을 만한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진짜 졌구나, 망한 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이우드 보고 나서 이거밖에 없다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뭐 그 이유는 뭐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잔잔하게 스토리를 서술해 나가는 이런 게 나는 보기에 되게 부담이 없었거든. 이 사용 시간이 길잖아. 근데 김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간에 한 번도 졸지도 않고 시선을 떼지도 않았거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이 영화가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 장면에서 담아내는 정보량이 막 빽빽하고 뭐 이거 미장센 놓치면 어쩌나 이렇게 궁리해야 되는 이런 영화가 아니야. 그냥 술술 볼 수 있어. 만화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중요한 게 한 컷에 너무 많은 정보량이 담기면은 보면서 피곤해. 만화 그 장이 잘 안 넘어가. 맞아. 아무리 잘 그리고 스토리가 쩔고 작화가 좋고 이래도 술술 안 넘어간단 말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드래곤볼이 위대한 이유가 그런 거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정말 술술 넘어간.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이 컷과 컷에 적당한 정보만 딱 들어가서 읽는 이가 이거에 딱 집중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거거든. 기생수 같은 경우도 만화 중에서 이제 작화가 정말 개판인 이런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허접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 왜냐면은 컷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담기지 않고 좀 여백이 많기 때문에 보면서 술술술술 이렇게 넘어가고 뭐 헷갈리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스토리 이해되고 이런 게 있거든. 네, 여기에서 잠깐 얘기하자면은 기생수는 내년도에 개봉합니다. 영화. 일본에서 실사로 만들었고요. 2부작으로 개봉해요. 예. 계속 얘기하세요. 나는 뭐 그런 점에서 보이우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 이거는 뭐 집중 안 하고 그렇게 봐도 뭐 부담이 안 가고 보는 데 있어서 장면 넘어가는 게 아주 부드러우니까 그냥 이거는 정말 마음 편하게 감상하듯이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부드럽다는 생각보다도 나는 그냥 다큐라고 이제 내세우고 그렇게 만들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잠깐은 들었어. 그걸 보면서 그냥 그렇게 확립을 하고 그렇게 찍었으면 나 같은 사람은 공감을 그런 데서 느끼나 봐. 정훈이랑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거네. 아마 이제 다큐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마 감독 의도는 그러니까 다큐가 되면 그 한 사람의 일생이 되잖아. 약간은 구체적이고 좀 특수한 스토리가 되는 건데 소년의 성장기를 보편적으로 다루는 이런 작품을 내려는 좀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영화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나. 나는 둘의 인상이 나한테는 똑같이 남았어. 3시간 가까이 되는 러닝타임 동안 뭐 결말도 그냥 열어놓고 그냥 그 진행 과정도 이혼 3번이라는 게 좀 세긴 하지만 그냥 넘어갔었단 말이야. 술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없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냥 그렇구나. 그냥 누구네 얘기랑 똑같구나. 그래서 특별할 게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자면은 그 엄마 나오는 이제 아까 전에 그 TV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던 패트리샤? 그 사람이 이제 그 촬영 일지 같은 걸 봤는데 사람들한테 찍은 그 봤는데 자기는 이거를 찍어서 계속 그냥 우리 개인 소장용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 마음이 그거였어. 그냥 개인 소장용으로 그냥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냥 안 보는 걸로. 그냥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냥 왜 가지고 계시지 왜 이걸 표출을 하셔서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남기시나이까. 그렇게 된다니까. 나는 그렇게 느꼈어. 나는. 감독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인터뷰 봤는데 이거를 원래 12년 동안 찍었으니까 12와 관련된 거를 하려고 그랬대 제목을. 근데 이제 작년에 노예 12년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거 12 내면 이게 겹치니까 그냥 보이는 거로 한 건데 우리의 그 메이킹 작업이야말로 노예 12년이었다. 뭐 이런 되게 재밌었어. 웃기네 그거. 그리고 나는 단조롭다는 거에서 동의도 하긴 하지만 사실 나 극장에서 볼 때 어머니가 애들을 데려왔더라고. 근데 애들이 보기에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 그거는 조금. 그치 외국 영화에다가 자막도 나오고 그리고 러닝타임도 길고. 그러니까 딱 연령층을 딱 18세 이후. 그러니까 청소년 뭐 관람 불가는 아니지만 그때 애들이 보면은 나는 좋을 만한 영화라고는 생각해요. 되게 그런 애들이 들어오면은 약간 떠들기도 하고 거의 미취학 아동인 것 같더라고. 아직 학교를 안 들어간. 떠들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거리잖아. 사실 불편하잖아. 극장에서 그렇게 되면 집중 안 되고. 근데 이게 다루는 게 뭐야? 보이후드란 말이야. 어렸을 때 얘기하는 한 거란 장면이지 사실. 그게 영화의 한 장면인 거야 사실. 그래서 보면서도 애들이 막 내 앞에 자꾸 한 2번인가 지나갔어. 근데 뭔가 화가 난다거나 불편하지 않고 영화도 그렇게 막 내용이 치밀한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장면에서 얘기해주는 게 간단하니까 잠깐 얘네들한테 집중이 흐트러져도 전혀 영화 보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영화랑 같이 대입하게 되더라고. 난 같이 봤는데 왜 애들이 생각이 안 나냐. 아 그래? 난 그냥 영화 집중해서 본데. 걔는 화장실 갔다 온다고 2명이 한 번 왔다 갔다 한 번 했잖아. 옆에서 얘기해서 막 엄마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18세 때는 글쎄 나랑 얘랑 고기 구운 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애들 앞에서 아이고 고기 굽자 그러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인상은 특별하지도 않지만 보기에 불편함이 없었던. 그리고 마치 내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다 망각되면서 지금의 내가 됐구나라는 느낌. 그냥 영화의 단상보다는 왠지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인상. 망각하면서 눈이 내 스르르 생각에는 풀리면서. 청소년들이 봐도 재밌을 거는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우리처럼 이제 청소년기 보낸 지 한 5년 10년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부모 세대가 봐도 나는 그게 더 오히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게 이게 사실 아이의 성장기이기도 하지만 어른을 되게 다룬 게 많잖아. 그리고 그 아버지든지 어머니의 모습이든지 좀 어른들이 보면서 좀 공감할 만한 요소도 있고 그리고 내 생각에 이때 사람들이 더 재밌게 느낄 것 같은 거는 청소년 때는 사실 자기들 성장기 이런 거 보는 거 뭐 그렇게 막 관심 있고 이러지 않거든. 근데 우리는 저걸 보면서 좀 옛날 생각나고 좀 추억팔이 이런 게 좀 되잖아 우리한테는. 좀 그런 점에서 오히려 20대나 30대 초반 이쯤이 더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자, 이 정도로 보이후드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마치고 자, 2부에서 보이후드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